41쪽을 보시면 지목 설정의 원칙이 나오는데 지목 설정의 원칙 첫 번째 일필일목의 원칙 지난 시간에도 보셨습니다. 한 필지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하나만 등록이 된다는 원칙이 일필일목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필지 성립 요건 중에서 지목이 동일할 것 그게 바로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러면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를 선택하는 방법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속성의 원칙, 가로에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자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 옆에 써놓으세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옆에서.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이쪽 토지의 지목은 대지예요. 대지. 여기도 대지입니다. 여기도 갑소유 토지고 이쪽 토지도 갑소유 토지입니다. 이렇게 경계 이렇게 있을 겁니다. 두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때 갑은 노후를 대비해서 월세를 받아서 노후 생활에 사용하려고 원룸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원룸 건물을. 대지니까 건물 지을 수 있겠죠. 원룸 건물 이렇게 지을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가 필요할 테고 그 건축 자재를 옆에다가 쌓아 놓은 다음에 건물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협소해요. 너무 협소하죠. 건축 자재를 쌓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인접 토지도 갑의 소유 토지니까 여기다가 건축 자재를 이렇게 쌓아 놓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축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 자재를 쌓아 놓는 용도, 이거는 주된 용도는 건축 자재 쌓아 놓는 용도인데 27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27개 안에는 없어요. 그럼 이 건축 자재를 쌓아 놓는 용도의 토지는 지목이 뭐겠습니까? 잡종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잡종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목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대지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잡종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잡종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대를 잡종지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불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언제 바꿔야 될까요? 만약에 영속적인 변경이 있다면 지적공부에 대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때는 바꿔야 될 겁니다. 뭐로? 잡종지로. 그렇죠? 그래서 영속성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변경일 때는 불변 바꿔서는 안 되지만 영속적인 변경이 있을 때는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원칙이라고 봐요.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그렇죠? 그래서 용어 자체를 반대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칙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용어가 같은 뜻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같은 의미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목 법정주의. 아까 지목은 28개로 구분한 이유는 첫 번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두 번째, 세금 과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한다고 했죠. 그럼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조세 법정주의.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지목도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종류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를 지목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지목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지목 법정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지목의 구분 28개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 이번 시간에 해버리면 굉장히 지루해 하세요. 막 좀 있으시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일부만 하겠습니다. 절반 정도만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박스 안에 있죠.
42쪽을 보시면 지목이 전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박스들이 여러 개 있죠. 네, 박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박스의 내용은 네, 지적 예규라는 규칙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지적 예규에 있는 규칙이. 그런데 예전에 시험은 옛날 이 공시법 시험은 지적 예규에 관한 내용을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지적 예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규칙입니다. 규칙. 공법 시간에 법률, 대통령령 뭐 이런 거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적 예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규칙인데요. 예전에는 이 박스에 있는 내용 규칙을 많이 출제를 했는데 요즘은 대통령령을 주로 출제합니다. 주로 어디를 출제하느냐면 다만이라는 문구를 많이 출제합니다. 다만 뭐 이렇게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거기서 주로 출제를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은 1, 2, 3, 4월 달은 안 할 거고요. 5월 달부터 박스의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공부가 되시면 박스의 내용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전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밭전자를 쓴 겁니다. 밭전자. 그래서 밭농사 토지의 지목을 전이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밭농사 토지는 지목이 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답이라는 지목이 있죠. 이거는 논답자예요. 논답자. 그래서 논농사 토지를 지목을 답으로 딱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밭농사 토지인 전과 논농사 토지인 답은 차이점을 먼저 보셔야 돼요. 차이점. 그러면 전을 첫째 줄 보시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라는 문구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답을 보시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 라는 문구가 있죠. 우리가 논농사 지을 때 가보시면 물이 그 줄기에 찰랑찰랑 차 있죠. 네. 그래서 항상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논농사 토지는. 답은. 그런데 보통 밭농사는요. 가뭄이 들 때만 물을 뿌려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밭농사는 가뭄이 들 때만 물을 뿌려줍니다. 따라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상시적이라는 것은 항상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요거 구별 차이점 기억하셔야 돼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면 논농사 토지인 답이 되는 것이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밭농사 토지인 밭전자 전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차이점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과 답이 결정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공통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밭농사, 논농사, 농부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공통점은 재배라는 문구입니다. 재배. 재배. 찾으셨습니까? 재배 동그라미 치십니다. 재배.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가수원이 나오는데 가수원 첫째 줄 보시면 집단적 재배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밑줄 치십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집단적 재배. 그러면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다면 이거는 가수원 용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수리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야지만 네, 이게 가수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사과나무가 산골짜기에서 한 200그루가 자생합니다. 스스로 크고 있어요.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혼자 크고 있습니다. 자생하고 있다. 재배의 반대말은 자생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가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 재배라는 문구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수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목장 용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밑줄을 치셔야 돼요. 예외니까, 예외 규정이니까 다만. 다음의 토지는 목장 용지가 되는데요.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축산업은 뭡니까? 축은 가축이란 뜻이에요. 가축. 그 다음에 낙농업은 우유 만드는 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초지를 조성한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자는 풀초자입니다. 풀초.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풀들은 먹이가 되는 겁니다. 먹이. 그렇죠. 그래서 가축의 먹이가 되는 초지가 조성이 됐다면 당연히 목장 용지가